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리기에 더욱더 중요한 분석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정책 불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부터 빠져있는 상황, 고점 대비 5% 이상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 이제 남은 이벤트, 이제 휴전과 관련된 내용 더하기 한미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죠. 특별하게 모셨어요.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날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이제 집중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을 여쭤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여러 가지로 AI 버블론이라든지 잭슨홀 미팅 때문에 같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봤을 때 위치를 보면 아시아 증시는 최고가, 우리는 고점에서 많이 흔들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를 맞는 게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만 더 빠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대외 요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그렇고 대만 증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었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뭐 파월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대외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정책과 경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실 조금 보합권에 들어갔던 7월 중순부터 본다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주식시장에 대한 부스팅 그런 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주나 금융주들이 사실 약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이 많은 원전이나 전력기기 그런 것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더 투자 심리가 좀 부진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5분기 연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의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1%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요인도 분명하지만 대외 요인에 비해서 더 맞는 것은 결국에 어디 있을까를 봤을 때 결국엔 내재적인 우리나라 자체의 좀 펀더멘탈과 정책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상반기에 이제 지금 조방원이라고 해서 지주, 금융, 조선방산 원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지주와 금융은 말씀하신 정책 불안감에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우리 스토리가 좋다는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곧 다가올 한미 회담에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고 어찌 보면 관세 측면에서 우리 카드잖아요. 유력한 카드. 여기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증시는 좀 달릴 수 있을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조금 이런 증시를 타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적인 증시의 그런 동력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요인을 통해서 좀 그런 증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를 봤을 때 최근에 증시가 조금 안 좋은 이유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회담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당연히 외교나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더해서 우리가 7월 30일에 맺었던 관세 합의를 결국에는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한국의 그런 투자 패키지를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악수를 하고 우리나라 좋은 파트너다 이런 언급이나 더 나아가서 관세, 특히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낮춰준다면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우리가 우려를 보였던 반도체에 대한 관세 우려, 품목별 관세 우려가 사실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어떤 투자 패키지를 받아들이면서 낮춰준다던가 아니면 확정을 시켜준다면 그거 자체가 결국엔 투자 불확실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가 꽤 높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쵸? 시장 기대가 높다기보다는 시장 기대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지켜보면서 한미회담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를 반드시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새벽에 업데이트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지금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또한 펀더멘탈을 아주 딥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왜냐하면 뉴스가 아주 초기잖아요. 지금은 뉴스가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뭐냐를 봤을 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을 미국 내에서 육성하고 싶다, 이 의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도 때리고 이러한 인텔에 대한, 또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인수,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 갔을 때 만약에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나 미국에 대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그것이 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관세라는 높은 장벽을 맞아들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지분 인수나 아니면 그만큼 지분 인수는 아니더라도 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공급망으로서 인정받는 거죠. 결국에는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지분 인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면 반대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로 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반도체 생산은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TSMC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파운더리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인텔이 있을 수 있는데 인텔은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 인수가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를 적당히는 잘하고 있고 최근에 수주를 좋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뒷배가 되어준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뉴스의 초기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고 더 구체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이 그러하고 그 과정에서 인텔은 정말로 요즘에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에서는요, 싸움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먼저 접근해서 먼저 좀 그런 미국의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에 조금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 결말로 주셨지만, 그리고 자세히 못 봤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행간의 의미를 굉장히 명확하게 또 읽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스플로우는 좀 더 봐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외약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공급망 이야기였어요. 그 측면에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너무 집중적으로 여쭤보게 돼서 또 실례가 아닐까 싶은데, 또 뉴스 해석을 또 워낙 잘 해주시니까요.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지금 HBM의 핵심 부품 베이스다이 우리가 생산 직접 할 거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급망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면 우리 반도체에는 조금 불리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해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전략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힘싸움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마진이 좋고 그만큼 먹거리가 많고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기 기업이 다 가져가려는 성질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납품업체이기 때문에 약간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못했고 뭐 다른 기업들도 다 못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기술력이라는 게 단숨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각자의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산업에 대해서 뭐 들어가고 말고, 이것을 뭐 단순히 수학적이나 아니면 뭐 내러티브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쉬울지 안 쉬울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기술력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담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납품사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관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인가라고 저는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개장 중계 때는 저희가 미시적인 대응을 많이 여쭙거든요. 굉장히 거시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전략에 참고하기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귀 계속 기울여 볼게요. 다음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이번 주 내내 자리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 의사록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주느냐가 9월 FOMC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사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가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였잖아요. 거기에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은 파월의 말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감을 낮춰놓은 것 같아요. 사실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100%를 넘어섰죠. 뭐 B컷 기대감까지 높아져서 쓰였는데, 그런데 오늘 한 주 한 주 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파월이 되게
되게 이제 매파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이미 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과 12월에도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매우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9월 초에 나오는 8월 고용지표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7월 고용지표가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8월 고용지표를 분명히 보고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8월 말인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의사결정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감은 50대 50 정도로 맞추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매파적으로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022년에 잭슨홀 미팅에서 정말 파국을 치닫았잖아요. 그때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때 파월이 바로 말을 바꿔야 되는 정말 치욕을 겪었을 만큼 그런 우려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시장의 기대감을 약간 낮추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낮춰두는 게 맞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특히 올해 내년까지는 결국에는 연준이 5번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 빅 사이클을 타야지 뭐 한 달, 뭐 일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빅사이클을 보시는 게 기준금리는 5번, 뭐 4번에 5번 인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 더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하반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주로 좁혀가야 될지 남은 전략 정리해 볼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가장 큰 핵심 을 코어로 잡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략이 무엇일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수출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주, 바이오. 키워드에 좀 집중하는 하반기가 중요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일일비하지 말고 좀 긴 관점에서 키워드에 집중하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예고 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 오전 10시에 조금 전에 저희 잠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미국 행정부의 삼성전자 지분 요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분석을 좀 들어봅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 호재라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 예고되어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같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